자, 광고 노하우. 광고는 뭐냐면 넓을 광자에다가 알릴 고자입니다. 넓게 알리는 건데 넓게 알린다고 신문 광고, 라디오 광고, 각종 비싼 매체를 지금 활용을 해도 요즘은 광고 반응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 우리 60년대, 70년대 신문 방송 채널이 신문이나 TV 이 채널이 몇 개 안 됐었어요. 예전에 6, 70년대 가장 히트친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김일, 천기덕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 레슬링이었어요. 그 레슬링 할 때 보면 칼라 TV가 아니라 흑백 TV였고 경향방송, KBS, 한국방송, 또 동양방송 이렇게 방송 3사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절에 광고를 하면 채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금방금방 났었는데 지금은 채널이 너무 많죠. TV 채널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위성 채널까지 합치면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고 너무나 채널 종류가 많아서 집중도가 없는 거죠. 광고를 해도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한다 하면 광고 비용을 많이 쓰고 한들 효과가 별로 없어서 제대로 한정된 자원 가지고 광고를 할 바에는 제대로 효과를 내는 그런 광고를 해야겠죠. 자, 광고가 있고 홍보라는 게 있어요. 광고는 넓을 광자 알릴 고자, 홍보는 넓을 홍자 알릴 보자. 똑같죠. 넓게 알린다는 건데 광고와 홍보의 영역은 좀 다릅니다. 홍보는 신문 기사나 이 보도 자료와 같은 그런 게 홍보죠. 신문을 보면 각종 기사들이 있는 부분이 홍보고 광고는 돈을 내고 집행을 하는 5단 광고 이런 쪽이 광고죠. 자, 돈을 내고 비싸게 광고를 할 때는 효과를 내야 되는데 이 광고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오늘도 강의 중간중간 사진을 찍어서 후기를 보내주세요. 후기를 보내주신 분에게 PPT 자료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자, 강의 후기에 써주실 거 인쇄 광고 노하우, 네, 황문진 강사, 또 인쇄 광고 노하우 뭐 이런 내용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강의 목차는 일반 광고 비용에 대한 소개와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소규모 사업체들이 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는 무엇이 있는지 광고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볼 텐데 우리 과제 올려주신 분들 거 먼저 한번 좀 볼게요. 과제를 올려주신 분 걸 먼저 한번 좀 보면 잠깐요. 과제 올려주신 분 거를 먼저 이렇게 자, 과제를 올려주신 우리 마케팅 지도사 과정에 과제를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 과제 제가 요구하는 그런 과제들이 잘 안 올라오고 있어요. 1강, 2강은 그런대로 저희가 요청드린 과제가 올라오고 있는데 3강부터 좀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쇄 광고 노하우, 특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 경영인들이 할 수 있는 광고가 이런 한 장짜리 인쇄 광고물인데 인쇄 광고물에 제가 결과 신뢰 안심 오퍼라는 고객들의 반응을 끌어올리는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 DR 광고의 핵심 요소를 알려드렸는데 그 요소 적용이 조금 제가 요청드린 대로 잘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또 복습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인순 대표님 올려주신 과제입니다. 과제물인데 흑사랑 농장에 이건 전단지가 아니라 리플렛이죠. 리플렛이고 잠재 고객을 모집하는 요소가
들어있질 않아요. 흑사랑 농장의 쌀, 상품, 이런 부분 소개하는 거지 고객을 모으는 용도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 신뢰 안심 오퍼로 과제를 좀 올려주셨는데 네, 결과 부분은 뭐냐면 광고에서 캐치카피 그 타이틀이에요. 이 타이틀은 한번 보자마자 이 광고를 보자마자 눈길이 가고 시선이 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쏠려야 되는데 마음을 붙잡아주는 그런 요소가 여기에 지금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일방적인 상품 소개, 상품 자랑 이런 건데 결과는 이겁니다. 타이틀을 잘 쓰려면 이 캐치카피를 잘 쓰려면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 요소는 뭐냐면 타겟 고객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상품 흥미 또 찹쌀, 현미 이런 부분 우리 늘 주식으로 하고 있는 쌀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상품을 먼저 한정을 해야 되는데 상품이 7분도미예요. 쌀눈이 붙어있는 쌀이죠. 쌀눈이 붙어있는 7분도미를 원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한정을 해야죠. 그 한정돼 있는 고객을 한정한 고객이 필요로 하고 있는 문제. 필요로 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문제에 고민이 있거나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거나 이런 고객을 세분화해서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이 여기 지금 나타나 있지 않죠. 결과에. 자 현재는 흑사랑미, 백미와 7가지 곡식이 섞여있는 혼합곡을 타겟팅했는데 앞으로는 7분도미를 더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쌀의 영양이 쌀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이 결과는 돈을 내고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고객이 귀가 쫑긋,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그런 문구여야 돼요. 그리고 이 결과 신뢰는 그게 가능하다는 증거를 대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는 농사지은 국산 100% 곡식으로 만든다는 거, 요거는 좀 부족하죠. 자, 결과에서 제시를 했던 가치가 확 들어와야 되고 그게 믿음이 가는 증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 부분이 좀 안 맞죠. 그 다음에 안심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구매했던 고객들이 호평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좀 긴가민가 했는데 실제로 이용해 보니까 너무나 간편하고 너무나 이 변화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사례들 기존 고객들의 사례들을 많이 나열을 하는 겁니다. 안심은. 기존 고객이 잠재 고객을 끌어오게끔 해주는 나도 당신처럼 고민을 했었는데 실은 써보니까 너무나 간편하더라. 너무나 효과적이더라. 하는 그런 요소가 안심 요소예요. 네, 이 안심 요소는 최소 3개 이상을 쓰는 게 좋습니다. 한두 개 만들어 놓으면 판매자가 짜고 치고 또 거짓으로 만들었나 보다 하고 의심할 수도 있죠. 네, 최소 3개 이상은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안심 요소. 그 다음에 오퍼라는 거, 오퍼는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지금 바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한정된 선착순이거나 아니면 수량이 한정돼 있거나 기간이 한정돼 있거나 이런 지금 바로 행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뭔가 손해볼 그런 오퍼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퍼는 언제까지 공개될지 모릅니다 하는 긴박감이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들어오셔서 신청하세요 하면 안 됩니다. 이 오퍼는 그래서 잘 정해서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매장이 지금 오픈 3주년 기념으로 이번 주 일주일 동안만 오시는 손님 모두에게 소주 한 병씩 쏘겠습니다. 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수량이 한정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마냥 그리고 의미도 없이 명분도 없이 오퍼를 주면 안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도 없이 계속 좋은 오퍼를 계속 던지면 오죽하면 저럴까,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저럴까 하는 생각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명분이 있어서 하는 오퍼, 제시하는 오퍼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답변을 좀 드렸는데, 이런 고객이죠. 살룬이 붙어 있는 7분 도미는 살룬에 영양이 많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룬 속에 들은 영양 성분, 이거를 필요로 하는 고객. 그러니까 우리 곽건표 대표는 먹으면 돌아서서 또 배가 고프고 이런 체질이죠. 늘상 뭔가 먹고 있고 수업에 들어올 때마다 뭘 먹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돌아서면 배가 고픈 타입이에요. 영양가 없는 걸 계속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7분 도미 이걸 먹는 사람들은 영양이 부족한, 그러니까 일반 100ml 먹으면 씹히기는 잘 씹히는데 금방 소화가 되고 금방 또 배가 고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 7분 도미에 대한 뭐 자료를 좀 찾아봐야겠지만, 일단 살룬이 붙어 있으면 그 살룬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 밥을 먹고도 영양제를 또 먹고 있지 않나요? 이런 고객인 거죠. 우리 곽 대표처럼 돌아서면 또 먹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7분 도미를 제시하는 거예요. 살룬이 들은 밥을 드시면 영양은 충분합니다. 여기 신뢰 요소에 왜 그 살룬이 붙어 있는 쌀은 그렇게 영양이 많은가 하는 재료 같은 걸 이제 증거 자료로 제시를 해야죠. 그래서 그걸 많이 먹게 되면 네, 배가 금방 줄어들지 않고 배가 꺼지지 않고 영양이 오래 지속된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 신뢰를 꾸며놓은 다음에 안심 요소, 기존의 고객들 있죠. 기존의 고객들로부터 후기를 받으셔야 돼요. 네, 서울의 황문진 고객 예시를 드는 겁니다. 7분 도미 밥을 먹고 나서는 군것질이 필요 없어졌어요. 뭐 이렇게 긍정적인 후기를 실어줘야죠. 왜냐하면 이 광고를 볼 잠재 고객들이 나는 아직 구매를 해서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미 먹어본 사람들의 평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한다는 거죠.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추천을 하면 그 추천에 의해서 구매를 한대요. 네, 그래서 74% 이상이, 반 이상이, 대부분의 3분의 2 정도의 사람들이 남이 추천하는 거를 그대로 따릅니다. 본인의 그 판단 기준이 없죠. 아직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판단 기준이 없고 이미 써본 사람들의 평을 중시한다는 거죠. 네, 부산의 이제 박성재 고객님께서 쌀룬 쌀 7분 도미로 쌀을 바꾸고 나서는 운동 후에도 전처럼 배가 그리 고프지 않아요. 뭐 이런 식의 후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광고에 이걸 기존의 사용자들의 후기를 올려줘야 됩니다. 네, 택배기사 김일등 씨. 예전에 백미만 먹었을 때는 금방 배가 꺼지던데 7분 도미는 장시간 든든하네요. 뭐 이런 후기를 받아서 이 광고에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오퍼를 2019년 모내기 전까지 주문 고객에게는 누룽지탕 일식분을 추가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단 준비된 100세트 소진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수량을 한정하고 기간을 한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건 예시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고, 제가 7분 도미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실으시면 좋은 광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강 과제를 올려주신 또 민복덕 대표님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천 블루베리인데요. 이 블루베리에 대해서 먼저 상품 자랑을 하시지 마세요.
상품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려줘야 됩니다. 블루베리 농가는 전국에 많이 있어요. 또 현미를 생산하시는 분도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품으로 접근하면 경쟁의 무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상품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고객의 심리를 건드리는, 고객이 불편해하고 문제시하고 있고 고민스러워하는 문제를 먼저 끄집어내셔야 돼요. 상품은 우리 사장님들 상품 말고도 좋은 상품 많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가 광고의 핵심이에요. 상품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블루베리 효능, 네, 이 병치레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식약처 기준에 의해서 위험합니다. 하지 마시고, 자, 제가 올린 거, 이 블루베리, 네, 내일 강의실에서 코멘트 드릴게요. 이런 좀 식약처 관련된 광고는 좀 위험스럽기도 해서 이건 좀 넘어갈게요. 내일 뵙고 말씀드릴게요. 자, 금모래마당의 조성천 대표님이 올려주신 아주 시각적으로는 눈에 확 띄고 좋습니다. 네, 좀 감성적인 광고인데 건강한 단맛, 조청으로 담아드립니다. 조청이죠, 상품이. 네, 좋아하는 영화 인생 후르츠. 그래서 좀 감성적이고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제가 요청드린 고객의 반응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끌어모으는 그런 DR 광고는 아니죠. 네. 그래서 좀 고차원적인 전단지네요. 어제 말씀드렸고, 시각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좀 괜찮은데, 일반인들이 문의를 하고 주문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는 전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결과신뢰 안심오포 네 가지 요소를 좀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오늘은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회원 중에 과제를 올렸던 사례인데요. 이겁니다. 전국 하나뿐인 무농약 감식초. 그래서 경남 창원에서 단감 상품을 가지고 감식초도 만들고 꽃감도 팔고 하시는 회원님이세요. 자, 전국 7천여 농가 중에서 무농약 단감 약 10농가 수준이래요. 그 중에 유일하게 무농약 감식초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기획을 했어요. 전단지에 대한 기획, 인쇄물에 대한 기획이고, 여기에 고객 이용 후기죠. 이유식의 새콤달콤 약간 어쩌고 해서 이렇게 세 분의 후기 기획을 했고, 네, 이런 감립잡 따기 무료 체험에 초대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 뒷면은 고객들 DB를 얻기 위한 그런 후기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실제 전단지가 이거죠. 여러 번 수정하고 나서 만들어진 전단지입니다. 근데 이 전단지는 고객 이용 후기를 받기 위한 그런 전단지예요.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주문이 이루어졌을 때 배송해주는 농산물에 끼어서 들어가는 인쇄물이죠. 앞면, 뒷면입니다. 자, 여기 이런 멘트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화학 식초 드시는겨? 네, 이 어디라 그랬죠, 이게?
창원? 네, 창원의 그 말투입니다. 무농약 농산물 투자에 백골 부사질락 하네예 뭐 하면서 본인들 사투리 그대로 썼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네, 경상도 사투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후기를 요청하는 문구도 이렇습니다. 무농약 농산물 생산 지지해 주실 거지에 하면서 이 자신만의 말투 이런 게 사실은 더 깊게 뇌리에 박혀요. 교과서적인 말보다는 자기가 쓰는 말투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기를 받고 있는 거고요. 후기를 만드는 전단지예요. 후기를 받고자 하는 전단지입니다. 전남 고흥에서 양파즙 판매하시는 박성래 사장님의 전단지예요. 이 전단지도 이렇죠. 지금 피가 맑아야 건강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여긴 전라도입니다. 양파가 피를 맑게 하지만 다 같은 양파일까요? 고흥, 거금도 양파는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지 하고 요 글씨는 일부러 사선으로 한 겁니다. 눈길을 끌려고. 네, 그리고 본인의 실물 사진 만들어지는 과정 이렇게 물풍선으로 해서 뭔가 신뢰를 심어주고 있고 후기를 받는 후기 양식지인 거예요. 뒷면이 그러니까 고객 후기를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걸 만든 겁니다. 자, 저희 양파즙 시우무기 부탁드립니다. 그 무더운 8월 말 땡볕에 흘린 땀을 닦으면서 씨앗을 뿌리고 10월에 정식하면서 농부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후기를 받아내는 의뢰문이 인간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네, 해서 후기를 써주시는 분에게 어떤 특별한 오퍼를 던지고 있죠. 자, 이 후기를 통해서 다음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서 고객의 후기를 모으고 있는 거죠. 자, 기존 고객들의 이 후기 전단지를 한번 봤고요. 전단지는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면 전단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진행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반 광고는 주로 어떻고 우리 농업 경영인이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지금 크게 쓸 수 있는 마케팅 비용, 광고 비용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을 쓰지 않고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자, 머리를 쓰면서 하는 광고, 고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광고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이 쓸 수 있는 광고, 돈을 써대면 되죠. 대기업들은 TV 광고만 해도 10년 전이에요. 삼성전자가 한 해에 1130억 원을 썼습니다. 하루에 3억 이상의 돈을 썼죠.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를 쓰고 있느냐 이거죠. 하루에 3억씩이나 써댈 수 있는 그런 기업 별로 없죠. 10년 전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하루에 20억 이상을 써요. 하루에 20억? 네, 1년에 20억 버는 게 목표인 사람도 있는데 광고 비용으로 이렇게 써대는 강자들과 비용이 별로 없는 약자들의 광고가 똑같을 수는 없죠. 자, 이 자연계에서 사자와 토끼는 살아가는 방식이 틀립니다. 사자들이 할 수 있는 광고를 약자가 돈 좀 모였다고 TV 광고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성과가 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신문 광고 마찬가지죠. 신문 광고 요즘은 전국지라고 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전면 광고를 해도 전화 한 통 안 오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매체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볼 게 많아요. 네, 비싼 돈 주고 많이 뿌려졌다는 건 있지만 효과는 적은 그런 광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반 광고 비용 비쌉니다. 반면 종이 한 장짜리로 광고를 하는 이런
전단 광고. 전단지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전단지는 실패합니다. 매출을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잠재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야지만 효과가 있어요. 지금 전단지들이 다 그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바로 상품을 팔려고 덤벼들어서 그렇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전단지 한번 보고 누가 바로 돈 내고 삽니까? 전단지는 잠재 고객을 모집하는 도구예요. 명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함도 잠재 고객을 모으는 도구입니다. 구매가 바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단지 실패합니다. POP는 구매를 바로 이끌어내는 거죠. 구매 시점의 광고니까. 포인트 오브 퍼처스라고 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모든 광고를 POP라고 합니다. 이쁜 손글씨가 아니에요. 구매가 이루어지는 현장, 우리 매장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광고물, 매장 밖에 있는 배너나 현수막이나 입간판이나 이런 모든 게 POP라는 거죠. 자, POP는 구매를 바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광고 도구입니다. 앞에 있는 전단지나 명함은 구매를 바로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잠재 고객을 추려내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전자명함, 문자명함, 또 일반 명함에 대해서, 마케팅 명함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이번 시간부터는 전단지인데 전단지를 만드실 때 목적이 바로 물건을 팔려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전단지로 성공하는 업체들은 전부 잠재 고객을 추려내는 용도로 만들어요. 잠시 뒤부터 사례를 보면서 얘기할 테고요. 고객 이용 후기는 마케팅의 시작이라 그랬죠. 판매자가 떠들면 믿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해봐야 고객들은 고지고대로 안 믿어요. 저 사람 물건 팔려고 저러나 봐 하는 생각을 깔고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용을 해본 고객, 기존 고객이 호평을 하도록 그 후기를 활용해서 대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소개 카드는 우리 고객을 4단계로 나눴었죠. 잠재 고객, 구매 고객, 재구매 고객, 충성 고객. 이 소개 카드라는 것은 충성 고객한테만 쓰는 마케팅 툴이에요. 충성 고객들이 진짜 입이 근질근질해요. 너무 만족하고 좋아서 뭔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 본인이 아무 자료도 없이 소개를 하면 뭔가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뭔가 만족해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담 없이 소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소개 카드죠. 자, 뉴스레터는 구매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구매 고객들을 모아주는 게 뉴스레터예요. 한번 구매한 고객들을 이탈하지 않게 모아주는 고객들의 사랑방이 뉴스레터입니다. 소식지라고 하죠. 이 소식지, 세일즈 레터가 아니에요. 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는 고객끼리 모여있게 고객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게 소식지입니다. 판매자의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레터는 고객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고객들끼리 모임, 동호회가 되도록 모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탈하지 않고 계속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 회사를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마케팅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엽서나 손편지 같은 게 지금은 굉장히 잘 먹혀요. 지금처럼 하이테크 시대에 10만 명이고 100만 명이고 한 방에 SNS로 알리거나 또는 이메일로 대량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는데 뭐하러 손편지를 쓰냐고 할지 모르지만 대량으로 발송되는 메일이나 이런 거에 고객들은 감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삐뚤삐뚤 손으로 쓴 그런 손글씨에 감동을 하죠. 오자도 있고 탈자도 있고 그 손으로 삐뚤삐뚤 쓴 이 손글씨들이 지금처럼 정에 굶주려 있는 이런 시대에 굉장히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가 돼요.
손편지 받아보신 분이 있어요? 20대 때 애인으로부터 손편지를 받으면 감동하죠. 오랫동안 간직하죠. 저는 예전에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제 강의를 듣고 손편지를 보내온 회원들의 손편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문자 보내고 이러는 사람들 거는 어느 순간에 다 지워져 있는데 손편지 이런 거는 오랫도록 간직하고 있어요. 마케팅 도구로 훌륭하다는 거죠. 자, 이 손편지만 잘 써서도 대박이 난 사례가 있어요. 왕십리의 사진촌이라는 사진관입니다. 잘 활용하시고 소책자는 전문가로 등극하는 전문 업체로 인식받는 계기가 됩니다. 소책자나 리포트나 아니면 서점에서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책 한 권 없이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 말 잘 안 듣습니다. 안 믿어요.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소책자라도, 하물며 소책자라도 하나 있어야죠. 나만의 전문성을 논리적으로 엮어놓은 책자라도 하나 있어야죠. 이게 있어야 전문가가 될 수가 있고 전문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나 전문 업체가 되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가격에서 자유스러워집니다. 장사치들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가격으로 후려치려고 합니다. 그죠? 가격으로 싸게, 소비자들도 가격으로 싸게 살라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전문업체의 정보는 전문업체에서 제시하는 거는 가격으로 후려치질 못해요. 병원에서 의사한테 치료받고 의사한테 가격 협상을 안 하잖아요. 거의. 그죠? 우리 치료비 한 10%만 깎읍시다. 20%만 깎읍시다. 뭐 이런 흥정 안 하죠. 흥정을 안 하는 이유는 의사를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리아카에 사과 끌고 나와서 귤 20개 뭐 만 원이다 그러면 아줌마들 한두 개 더 넣죠. 에이, 한 개 더 줘. 뭐 이러면서 넣죠. 네, 그 사람들을 귤 전문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장사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블로그나 카페, 홈페이지, SNS를 다 활용해야 되는 게 저비용 마케팅 도구들이에요. 이 부분들을 다 구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소기업이니까. 자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마케팅 도구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오늘 하게 되는 전단지, 이 전단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기업들은 전단지 광고 안 하죠. 대기업의 대행사들, 광고 대행사들 또는 가맹점들 이런 곳들에서는 하지만 대기업 자체가 삼성전자가 전단지나 이런 거 안 뿌려요. 대리점에서 뿌리죠. 그들은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 이런 걸 합니다. 저렇게 광고를 해도 읽혀지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읽혀지지 않는 이유. 집에 지금 신문이나 신문 보는 사람도 많이 줄었지만 길거리에서 전단지 주면 자세히 읽습니까? 안 읽죠. 자, 안 읽는 이유는 이거죠. 상품을 판매하려는 냄새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는 거. 이걸 읽고 있다가는 상품을 사야 될 것 같고 상품을 사야 될 필요성도 느끼기 전에 먼저 외면을 하죠.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게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돈벌이도 시원찮은데 뭔가 사라고 하는 느낌의 전단지면 바로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정보가 실려있지 않는 거예요. 일방적인 상품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광고들은 다 외면당합니다. 자, 상품을 판매하려는 냄새가 너무 강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없는 그런 광고. 네, 너무도 당연하게 지금 느끼고 있지만 본인이 기획을 하면 꼭 이렇게 만들어요.
남들 거 볼 때는 잘 비평하면서 본인 거 만들 땐 이렇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팔아볼까 하고 상품을 판매하려고 먼저 기획을 하고 고객들이 어떤 정보를 원할까 따지지도 않고 그냥 상품 팔 생각으로 광고를 합니다. 이런 광고가 되죠.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광고인지 아닌지는 고객들에게 물어봐야죠. 자, 이렇게 이름이 있는 알려진 곳들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전혀 이름도 모르는 비즈노 자동차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전단지 뭐 10만 장, 100만 장, 1000만 장 만들어도 대부분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겠죠. 고객들에게 대체 뭘 원하는지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자 하는지 그게 하나도 없죠. 대기업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대기업들은 전단지 통해서 차가 몇 대나 팔렸는지 이런 거 체크 안 합니다. 그냥 광고비가 집행됐느냐 이런 것만 따져요. 그렇죠. 계산서, 전표나 따지고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 소기업들은 큰 돈 들여서 하는 겁니다. 큰 돈 들여서 하는데 광고 체크를 안 하면 안 되죠. 반응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광고 업계도 강자와 약자의 광고가 완전히 180도 다르다 하는 거죠. 르노 삼성처럼 큰 곳들은 이미지를 중시합니다. 브랜드를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멋진 이미지 하나 찍으려고 이거 그냥 사진기 한번 대고 바로 찰칵해서 썼을까요? 수십 번 찍었겠죠. 가장 수백 장, 수천 장 찍어서 그나마 괜찮다고 느끼는 한 장을 뽑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중시하고 브랜드를 중시합니다. 고가의 상품을 넓은 지역에 뿌려댑니다. 강자는 이렇게 할 돈이 있죠. 근데 약자는 이렇게 할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약자들은 한번 했다 하면 즉각 고객들의 반응을 일으키는 DR 광고를 해야 됩니다. 다이렉트 리스폰스. 직접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다이렉트 리스폰스 광고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미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미지 때문에 고객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내용, 텍스트가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을 한정하고 지역을 한정하고 이런 한정된 저가의 광고를 해야 되는 게 약자의 광고죠. 자,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구라고 했어요. 캐치카피라고 하는데 캐치카피의 뜻은 뭘까요? 캐치카피가 무슨 뜻이에요? 광고 문구. 캐치카피는 무슨 뜻일까요? 네, 카톡으로 보내주실래요? 듣고 계신 분들. 캐치카피는 무슨 뜻입니까?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캐치카피라고 하는데 캐치카피가 뭔지는 알아야죠. 캐치카피는 지금 열 몇 분이 듣고 계시는데 한 분도 안 보내시네. 자, 캐치카피는 이거예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이것처럼 압축된 용어가 캐치카피가 아니라 압축된 용어, 이런 멋있는 문구가 캐치카피가 아니라 고객들의 심리를 건드리는 문구가 캐치카피예요. 즉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적인 문구가 캐치카피입니다.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적인 문구, 자극이 없는 문구는 캐치카피가 아니에요. 자극, 자극은 뭐냐면 지렁이는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꿈틀거리죠. 꿈틀거리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즐거워서 꿈틀거릴까요? 발로 밟으면 지렁이가 꿈틀거리는데 괴로워서죠. 괴로워서 꿈틀꿈틀거리는 거죠. 이런 지렁이 같은 미물이
반응을 하는 것과 인간이 반응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극, 캐치카피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반응하는 요소는 두 가지. 제가 쌍피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먼저 고통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어 합니다.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거리는 건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죠. 자, pain이라고 합니다. P-A-I-N, pain. 고통이죠, 고통. 고통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pleasure라고 해서 쾌락이에요. 녹차가 콜라보다 몸에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녹차는 자극이 없죠. 콜라는 톡 쏘죠. 몸에 더 좋다는 녹차보다 콜라 시장이 더 커요. 콜라를 그렇게 먹어대는 이유는 자극 때문에 그러죠. 톡 쏘는 자극. 쾌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이유. 집신벌레나 아메바처럼 단세포 생물부터 인간처럼 고등생물까지 똑같아요. 생명체들은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고통스러워서, 고통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죠? 이피의 법칙, 쌍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pain과 pleasure 이 두 가지 요소를 건드려야 됩니다. 즉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광고 캐치카피가 되는데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광고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서 멋진 시인의 문구 하나 따다가 이걸 광고라고 막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수들이죠. 솔직히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맥킨토시에서 이미지 어디서 무료 이미지나 이미지 따다가 폰트 배치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어디서 멋있는 이미지나 폰트 배치하고 그게 광고라고 딱 내놓습니다. 광고를 의뢰한 사람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유 멋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잘 꾸며놨어요 하고 그냥 쓰는데 배포해봐야 반응이 없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다 처박힙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광고 안 하는 게 낫죠. 10,000장 뿌려서 2-3장 반응 날 거 뭐하러 합니까? 자, 대부분 광고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문구들이 엔진 오일 한번 점검해 드릴까요? 해서 오일을 판매할 때 길게 설명하려면 힘들지만 일단 검은 글씨를 보고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 고객들에게 엔진 오일을 팔아오면 수당을 준다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쳐요. 오일 점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일 점검, 오일 좀 갈아드릴까요? 라고 하면 일반 고객들은 대부분이 거절합니다. 지금 휘발유 넣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엔진 오일까지 갑자기 갈라 그러면 비용이 추가로 또 지출되잖아요. 아무 정보도 주지 않고 그냥 엔진 오일 좀 갈아드릴까요? 오일 점검을 해드려도 될까요? 하면 거절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좀 머리를 써서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고객의 심리를 건드립니다. 바로 엔진 오일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갈아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의 심리를 건드린다는 거죠. 지금 엔진 오일 상태가 사장님의 차량의 엔진 오일 상태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봐드릴까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냄새가 납니까?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냄새를 배제를 하고 지금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고객을 배려하면서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엔진 오일 상태가 안전한 상태인지 봐드릴까요?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한번 좀 봐주실래요? 공짜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엔진 오일 상태가 지금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봐드릴까요? 했을 때 네, 한번 좀 봐주세요 라고 반응을 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뭘까요?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봐드릴까요? 했는데 거절을 못한 이유는 안전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불안이 심어져 버립니다. 이걸 거절하면. 불안이 심어져 버리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해서 고통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그럼 한번 좀 봐주세요 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캐치카피 광고 문구를 고객의 반응을 끌어내도록 궁리를 하는 게 캐치카피 만드는 카피라이터들이죠. 이 카피라이터들 문구 하나 잘 써가지고 대기업들 거는 잘만 하면 떼돈을 벌잖아요. 우리 소니, 일본의 전기전자업체인 소니의 이 카피가 뭐냐면 1억 엔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어요. 공모전을 했습니다. 우리 소니라는 회사의 카피를 가장 소니에 맞게 광고 카피를 제안을 한 사람에게 1등 1억 엔의 상금을 걸고 광고 카피를 모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선된 게 뭐냐면 It's a different Sony. 소니는 다르다는 거예요. It's a different Sony. 자, 영어 단어로 It's a different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카피냐 하면 소니라는 회사를 한 방에 나타내서 그렇죠. 소니는 혁신의 아이콘이죠. 마츠시타나 여러 그 전자 왕국인 일본에서 소니만큼 혁신적인 회사는 드물죠. 자, 소니가 만들어내놓은 이런 메모리 칩 때문에 필름 회사들 거의 망했죠. 카메라 필름 만들던 회사들. 자,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템, 혁신적인 상품을 계속 개발을 했던 소니는 다르다 하는 거죠. 한국 돈으로 10억이에요. 10억. 한 줄 멘트가. 자, 그런데 이 광고 문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객들은 이런 문구 하나에 의해서 반응이 달라지고 있죠. 180도 달라졌잖아요. 내 상품이나 내가 알리고자 하는 그런 광고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건 문구입니다. 캐치카피. 우리 아까 과제 점검했지만 전단지 광고, 인쇄 광고에서도 광고 문구를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건드려 줘야 돼요. 아픈 부분들, 문제점들, 고민스러운 거. 이런 걸 건드려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상품 자랑만 하는 것들은 바로 외면당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광고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바로 광고는 주인공이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품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고객들이에요. 고객들의 심리가 주인공이고 그 고객들의 심리를 내 상품이 갖고 있는 해결점으로 건드려주면 광고는 폭발적인 효과를 냅니다.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광고에 그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전단지 만들고 명함 만들고 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매킨토시 좀 다루고 폰트 좀 조작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광고가 되느냐 하는 거죠. 이런 핵심적인 요소 모르고 광고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캐치카피 잘 만드셔야 되고 캐치카피를 제가 보고자 했던 건 캐치카피였지 우리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상품의 우수성 그거 아니었어요. 고객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을 내 상품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해결해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어필을 하시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과제 올려주신 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고 좀 수정해서 다시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례 하나하나 보기에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50분 지났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제가 또 강의실에서 알려드릴 부분은 내일 강의실에서 알려드리고 이 부분 다음 주에도 계속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으신 내용, 그 후기를 올려주신 분은 또 초대를 해서 다음 강의에 수강할 수 있게 수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사례들인데 사례들은 다음 주에 보여드리고 오늘 내용에서 핵심은 광고, 읽혀지는 광고는 일방적인 상품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나 이 고민 해결의 그 문제들, 심리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3급 지도사 과정에 그 명함, 또 문자 명함, 마케팅 전략 다 과제 올려주셨는데 요 3강의 인쇄 광고, 이 광고 노하우는 비단 사례는 제가 전단지로 들고 있지만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도 이런 결과 신뢰 안심 오퍼 요소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고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한번 갖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홈페이지가 있으신 분은 내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이 고객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고 또 내 상품의 장점이 고객들에게 얼마나 쉽게 어필이 되고 있는지 결과 신뢰 안심 오퍼에 의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